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인덕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뭐 앞에 이제 멘토님들이 약간 전문적이고 되게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런 이렇게 팁을 주셨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런 거에 얻은 것들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너무 막 이게 딱 정답이라고 듣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냥 저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서인석이고요. 학교를 2014년에 졸업해서 화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아까 보니까 대학생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대학에서 이제 취업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취업을 잘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 하면은 이제 뭐 크게 뭐 제 생각에는 뭐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GPA, 뭐 당연하죠. 얼마나 내가 공부를 했나, 네트워킹은 이제 내가 얼마나 인맥을 잘 쌓았나, 그리고 3번은 이제 인턴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GPA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4년이나 기간 동안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학교 불행을 잘 기수했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 전공 분야의 기본 지식을 얻었냐 뭐 이런 거죠. 이제 뉴 그레이주에이트이 이제 취업한다고 이제 레주메를 막 넣으면은 사실 거기서 볼 게 많이 없어요. 뭐 경력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턴십이 아니라면은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공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아까 세라 멘토님 말씀하셨듯이 뭐 리더십이 보여줘서 많이 유리할 수 있으나 실무에 막 되게 직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세라님이 이제 말씀해줬던 것 중 이제 그 퀀티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PA이고 이게 사실 그 뉴 그레이주에이트에서 몇 없는 내가 이만큼 잘 이수했다 성실하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몇 없는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학생분이시라면은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더 나중에 뭐 취업을 안 하더라도 이 분야에 좀 심도 있게 더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다른 그 필드를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대학원을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GPA가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GPA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네트워킹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그 인터뷰를 꽂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취업을 할 때 이제 레주메를 막 넣는데 이게 한 포지션에 레주메가 엄청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은 포지션이 한 개가 열렸는데 막 레주메가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오니까 이거를 하나씩 다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몇 초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보는데 뭐 3초, 5초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쓱 보고 넘어가고 쓱 보고 넘어가고 이런 그 레주메 스크리닝 단계가 있는데 이게 네트워킹을 잘 함으로써 뭐 캠퍼스 리크루터라든지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먼저 취업을 한 선배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잘 이렇게 인맥을 잘 쌓아서 나중에 뭐 자 포스팅이 열렸다 했을 때 그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뭐 나를 리퍼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사실 보통 회사에서 이제 리퍼를 해준다고 하면은 리퍼럴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크게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보통 리퍼를 잘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거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본 그래프인데 이게 왼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이 이제 현재 잡이 없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 그래프인데 이 47%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잡을 얻었다고 해요.
40%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어플라이한 그 그래프고요. 뭐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인턴십이죠. 인턴십이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레주메에서 있을 때 이제 보통 그 심사하는 분들이 되게 실무 경험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턴십이 대학생으로서는 실무 경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이제 그거 이제 실무 경험을 한 것도 물론 무리가 되지만 레주메에 쓸 때 되게 큰 판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안 그래도 별로 딱히 쓸 게 없는 이제 뉴 그레이지들한테 인턴십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정식 오퍼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알기로 뭐 거의 한 50% 이상은 그 인턴십 한 회사에서 그 정식 오퍼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정리해본 자료를 조사를 해본 건데 뭐 전체적으로 취업 확률이 16% 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GPA하고 네트워킹하고 인턴십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저는 얼마나 이거를 잘 하였냐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GPA를 2.4를 받았어요. 뭐 굉장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뭐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돼요. 저는 학교를 거의 뭐 다니지도 않았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 노트 보고 뭐 렉처 있으면 온라인으로 렉처 보고 이제 테스트 볼 때만 간 거예요 학교를. 뭐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그나마 이제 마지막 학기 때 뭐 A하고 B 조금 받아서 많이 올라간 점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네트워킹 있었죠? 당연히 네트워킹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는 뭐 대학 친구도 없고 지금도 항상 같이 만난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나 이제 이 지선 멘토 이제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대학교 친구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학교를 통해서 뭐 알게 된 선배 후배 뭐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 뭐 좀 고생을 많이 했죠. 다음에 이제 인턴십 네 없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인턴십을.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이제 대학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졸업장 하나 있고 뭐 나름 뭐 화학 전공을 했고 뭐 이거 할 라인 있으면은 뭐 탄탄대로일 줄 알았죠. 이제 뭐 대학도 괜찮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맨날 뭐 당구 치고 뭐 게임하고 뭐 이러면서 대학 생활을 낭비하고 허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일단 어찌어찌 해서 저도 그래도 화학 관련 분야로 잡을 구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 자체도 되게 굉장히 허접하고 뭐 전문적인 뭐 질문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성실하게 잘 뭐 일을 할 수 있는가, 뭐 이 정도 되게 한두 시간 그 정도의 굉장히 기본적인 인터뷰만 하고 잡을 구했는데 되게 뭐 한마디로 되게 별로인 회사였어요. 뭐 돈도 거의 미니멈 웨이즈에 가깝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그냥 정해진 매뉴얼대로 써지는 대로만 그냥 일을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거의 뭐 거기 취직한 지 한 1주, 2주 때부터 다른 길을 열심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운 좋게 이제 코딩이라는 쪽에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약간 뭐 학력이나 이런 거보다는 실력을 좀 많이 본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해보니까 이제 뭐 부트 캠프라는 것도 있고 이제 뭐 3개월 뭐 빡세게 공부해서 이제 취업을 한다 이건데 그쪽으로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제 2018년
8월쯤에 아마 첫 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면 제가 2014년에 졸업을 했는데 첫 직업이 2018년인 거예요. 물론 중간에 그 좀 벽을 찾는 직업 한 걸 빼면은 한 3년 정도를 날린 거죠. 돈도 많이 들었고 부모님 등골도 좀 많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대학에서는 그렇게 이제 잘 하시면 그 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졸업을 했고 이제 인터뷰를 어떻게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또 인터뷰를 받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좀 괜찮을 거라 뭐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네트워킹 있고 잡사이트가 있고 콜드 이메일 뭐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끈기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되게 힘들거든요.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네트워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진짜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잡 포지션이 열리면은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잡 포지션 오픈된 수보다 어플라이 하는 그 어플리켄트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많으면은 막 한 자리에 막 100명이 넘게도 몰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레주메를 넣게 되는데 그 레주메를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100개가 넘으니까 일일이 막 정확히 막 자세히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쓱쓱쓱 넘기는데 약간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내가 리퍼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뭐 내 친구라든지 뭐 동문이라든지 선배한테 레주메를 제가 주는 거죠. 리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선배가 이 레주메를 스크린하는 분 또는 하이어링 매니저에게 직접적으로 레주메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겠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되게 확률이 높아지는 것 중 하나가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캠퍼스 리크루터 같은 경우 이제 뭐 대학 다닐 때 이제 많이 오잖아요. 아까 지성 멘토가 얘기한 것처럼 뭐 잡페어도 있고 그때 뭐 거기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링크드인을 통해서 연결을 해놨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낙하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낙하산 아닌 게 결국 인터뷰는 내 실력으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낙하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되게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제 잡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어플라이 막 하는 거예요. 중장차. 이제 뭐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거 인디드하고 링크드인 있고 또 뭐 먼스터, 뭐 리크루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그냥 구글 찾아보시면 쭉 나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디드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링크드인은 이제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되게 프로페셔널한 그 커뮤니티인데 이 두 가지를 아마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사실 아까 말했듯이 포스팅이 되게 많긴 많은데 항상 보면은 그 자포스팅에 어플라이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뭐 100명이 넘게 어플라이를 해요. 하나 포지션에. 그래서 굉장히 이게 되게 컴페리티브한 프로세스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저도 한 500개 이상은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률로 보면은 뭐한 100개를 넣었다 하면은 그 인터뷰까지 제대로 된 인터뷰까지 이루어지는 가는 횟수가 뭐 한 3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3번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어플라이 하는 그런 방법이고 사실 제일 쉬우면서도 확률이 없는 뭐 그런 거예요. 뭐 근데 뭐 네트워킹 없으면 이렇게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제 콜드 이메일은 뭐냐면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냥 생파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이메일을 더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잡포스팅을 봤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 리서치를 하면서 링크드인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 나와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냥 무작정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되게 간략하게
그냥 용건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다 바쁜 사람들이고 간략하고 되게 정중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뭐 그런 식으로 콜드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어플라이하고 싶은 회사에 뭐 여러 명에게 보내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크게 확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크리어빗은 약간 구글 익스텐션이라고 이제 그 회사 이메일들이 좀 나오는 그런 익스텐션인데 이걸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끈기가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사실 처음 어플라이를 할 때 굉장히 운도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아까 지선 멘토가 얘기한 것처럼 나보다 좀 별로인 것 같은 사람들이 되게 금방 잡을 찾기도 하고 근데 나는 뭐 잡이 막 몇 개월 동안 안 돼. 막 어떤 사람들은 뭐 빠르면 뭐 한 달, 두 달이면 잡을 갔는데 나는 막 7개월, 8개월, 뭐 1년이 돼도 뭐 연락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포스팅들이 다 제가 본 것들, 이미 어플라이 한 것들 이런 것들밖에 남지 않아요. 한참을 하다 보면 그게 막 7개월, 8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러면 이제 되게 무기력해지거든요.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몇 개월씩 그러고 있으니 돈도 못 벌고 그러면 되게 무기력해지고 그런데 그거는 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이모셔널리 서포트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힘들다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헤쳐나가는 게 끈기 있게 헤쳐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인터뷰까지 갔다 하면은 이제 보통 테크니컬한 것들을 많이 보죠. 내가 얼마나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얼마나 내 지식이 있느냐. 근데 뭐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라서 저는 좀 소프트 스킬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내가 그냥 뭐 어떤 사람이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비헤이브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나, 내 생각을 얼마나 클리어하게 익스프레스 할 수 있냐, 얼마나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을 잘 들어줄 수 있느냐, 내가 팀하고 얼마나 잘 같이 동화되고 녹아들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뭐 한마디로 말해서 착한 사람이냐, 일하기 좋은 사람이냐, 뭐 그런 게 다 소프트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실무를 업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이제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사실 뭐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인데 아무리 얘가 일을 잘해도 막 좀 애가 막 성실하지가 않고 뭐 좀 성격이 좀 더럽다든가 뭐 그러면은 같이 일하기 되게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팀에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 우리 팀에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이 뭐 잘해, 실무 경험도 있고 뭐 똑똑해, 근데 인터뷰 태도가 좋지 않아, 그러면은 잘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또 다른 애는 뭐 테크니컬적인 건 조금 딸리는 것 같은데 가르칠 수 있겠다. 근데 되게 괜찮고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일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소프트 스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 소프트 엔지니어 레벨 4라는 그 포지션이 열렸었는데 제가 어플라이를 했죠. 한마디로 뭐 거의 뭐 폭삭 망했어요. 뭐 되게 기본적인 질문 또 다 대답을 잘 못했고 뭐 코딩 문제도 뭐 풀라고 뭐 줬는데 뭐 끝까지 다 풀지도 못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나마 좀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는 되게 항상 웃으면서 대화에 임하려고 했고, 또 이 사람들과 나와 인터뷰하는 사람들과 그냥 대화를 즐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잘 못 풀 때도 그냥 가만히 이러면서 뭐 모르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음 부분은 잘 모르겠다, 뭐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대화 방식으로 되게 접근을 했던 것 같고, 뭐 상대방에서 뭐 시덥잖은 뭐 조크를 해도 그냥 하하하 그냥 웃어 넘기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소프트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뭐 이제 오퍼를 받고 이제 나중에 물어봤더니 내가 굉장히 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았고, 되게 워크 에틱이 되게 좋아 보였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포지션은 레벨 4였는데 3, 이제 테크니컬 워낙 망했으니까 3으로라도 오퍼를 꼭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하면서 프로모션을 최대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퍼를 잘 받고 지금 한 10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프로모션을 해줄런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되게 소프트 스킬, 좀 약간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팀 그 하이링 매니저가 굉장히 그쪽 부분을 중요시 여겼던 마침 그런 분이어가지고, 또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게 회사마다 다 컬처가 다르고 회사 내에서도 팀마다 컬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 그래요. 끈기 있게 항상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세나 멘토님이 카운터 오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하시고, 왜냐면은 이제 내가 오퍼를 받았다 하는 입장이었을 때는 약간 갑과 을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갑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딱 그 순간이에요. 오퍼를 받은 순간. 왜냐면 회사에서는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는 건데, 나한테 오퍼를 줬다 하는 거는 걔네 그 회사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나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오퍼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나한테 오퍼를 줬어? 그러면은 나 돈 좀 더 줄 수 있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요구를 하고 나면은 약간 걱정이 되죠. 얘네가 나를 자르고 다른 지원자한테 옮겨가지 않을까. 근데 거의 웬만하면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worst thing that can happen is 그냥 안 올려줄게. 그게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최악의 사태인데, 그래봤자 어차피 본전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무조건 오퍼를 카운터 오퍼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담으로 또 제 친구 얘기를 하자면은, 그 친구는 얼마더라? 뭐 13만 4천으로 오퍼를 받았는데, 저도 그 친구한테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카운터 오퍼 무조건 하라고. 근데 13만 4천 맞나? 13만 4천에서 이제 카운터 오퍼를 해서 14만 3천이 됐어요. 그러면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연봉이 8천인가요? 9천? 8천? 9천? 그거 오른 거예요. 그럼 한 달에 뭐 거의 500불 이상 그냥 더 들어오는 건데 뭐 이득이죠, 무조건. 네. 네, 그 얘기도 한번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